조례 저는 들을 거지만 직접 이제 해보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금 말했습니다. 잠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이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인사하다 보면 예, 지금부터 옥천 먹을거리 주민연대에서 준비한 민간 협치와 옥천군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위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간 단체인 옥천 먹을거리 주민연대의 한중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을거리 주민연대 대표직을 맡고 있는 한중열입니다. 이렇게 1차 포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성황리에 잘 진행된 것을 기대하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대신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옥천군 의회 박한범 의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의 박한범 의장입니다. 옥천군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먹을거리 주민연대 한중열 대표님이나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집회에서 우리 동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고 우리 또 주례를 담당해 줄 우리 조기령 산업경제위원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박재재가 함께 또 여러분들의 코로나의 내용을 잘 경청하시고 우리 정부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 조례가 좀 이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고는 저희에게서도 심도 있게 정보를 해서 그 조례 개정 여부를 좀 판단하는 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옥천군 김수인 부군수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군수 김수인입니다. 예, 우선 오늘 포럼을 개최해 주신 한준열 대표님, 자장을 맡아주신 주기정 대표님, 그리고 발제해 주신 황영모 박사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관심에 참여해 주신 박한범 부장님, 조배령 위원장님, 홍윤석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 날로 증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식량에 대한 안보의 중요성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요. 우리 옥천 지역에서도 최근에 여기 와서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심에 주민연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옥천군에서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골프도 집니다. 공공급식센터, 가공센터 등인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좀 더 발전적인 우리 옥천군 지역의 먹거리 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바라고요. 이 포럼을 통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면 저희 옥천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옥천군 의회 조규룡 산업경제 위원장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기룡 의원입니다. 저희 통명위원이신 우리 송윤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 송윤석 의원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의견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먹을거리 이것이 좀 우리 주민들한테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국 먹거리 연대 허원중 공동 대표님께서 축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옥천은 아마 전국에서 그 자체 재원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계 지역 푸드플랜을 2017년에 전국에서 아마 가장 앞선 그룹으로 만들어서 지금 2차년 2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옥천의 생산자와 소비자 또 행정 의뢰가 함께 협력해서 아마 민선 8기의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인 것 같은데 우리 주민의 먹거리 보장의 전국적 중심으로 민선 8기의 제2기 지역 먹거리 조합 계획을 추진하는 지금 오늘 이 중심과 도약의 큰 계기가 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이 계기가 되기를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은 일부 주제 발제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고 2부 토론이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주제 발제하고 토론을 맡아주시는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소개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황영무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옥천군의회 송윤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옥천군 농촌활력과의 유정용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충북 먹을거리 연대 주교종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충북도 농식품 유통과의 강창원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예, 이후연구소의 하승우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옥천군 농민의 황중환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옥천살림 소비자 모니터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종란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저기 자리 앉아 계신 분들은 토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제 발제부터 부탁드리고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연구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전북연구원의 황영모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출연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특히 지역 먹거리 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정말 제가 늘 이 동경에 맞이하는 그 지역이 옥천인데 우리 옥천의 많은 활동가 여러분들께 뵙는 기회를 주셔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의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옥천 먹을거리 연대에서 준비해왔던 이 먹거리 기본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이제 이따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저는 그 앞단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의 그 취지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함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우리 그 의장님 또 부군수님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는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이 녹록지 않습니다. 상당히 갈수록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른바 우리가 처한 위기를 4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식량위기, 사회위기, 지역위기. 지역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요즘 한참 이제 대증요법처럼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휩싸고 있는 망령이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지역 소멸 위기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저랑 또 지역사회에 많은 위기도 있는데 뭐 그 위기의 원인을 따지자면 뭐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많은 전문가 석학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인 회복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진처럼 용수철처럼 이렇게 탁 튕겨놨다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꽉 왔을 때 이후 벌어질 상황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이 바로 농업과 먹거리에 있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업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지역에서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먹거리 기본조례, 옥천의 먹거리 계획 이것이 아주 큰 중심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제 전국적인 얘기를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활동가 여러분들이 전국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을 둘러싼 전국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현 수준으로 이 타점을 좀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푸드 플랜, 지역 먹거리 계획은 정책적으로 저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촉진을 하고 장려를 해가고 있습니다. 돈을 줘가면서 계획을 세워라. 계획이 필요한 인프라와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정부가 이러이러한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테니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십시오. 이게 정부 정책의 그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지역 푸드 플랜이 법률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침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없이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촉진하고 장려를 하다 보니 결국 지역에서는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지역에서 많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자체 조례를 통해서 먹거리 계획의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국회가 인지를 하고 농업계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2021년 12월 달에 개정을 해서 여기에 지역 먹거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법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지역 먹거리 계획을 세우는 근거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국가가 먹거리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먹거리의 취약함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도 이 기본법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른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시군 출연 재단법인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도 없으니 이런 것에 대한 근거도 이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법률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정책으로 시작을 했으나 법률을 개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사실 잘 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지역도 그렇지만 국가 단위로 놓고 보면 사람은 나 한 사람인데 나를 둘러싸고 짝사랑하는 상대방이 많은 거예요. 국방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복지부도 있고 농식품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어요. 먹을거리를 먹는 사람은 국민인데
국민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로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실제로 먹거리 정책이 이게 상호 융합되거나 통합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거죠. 농식품부에 예를 들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커뮤니티 키친, 읍면단위 먹거리 돌봄 사업을 하는 것과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서 커뮤니티 키친을 만들어서 이 그 수급 대상에게 먹거리 돌봄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지역에서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 정책 간 연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과제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먹거리 통합 정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먹거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 민영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먹거리 기본법 안을 일단은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핵심은 부처 간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이고,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정부는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앞으로 이제 기본법이 제정이 되느냐 못하느냐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제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활동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먹거리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활로가 확 넓혀졌는데 이것은 누구의 힘이냐? 저는 감히 시민사회의 오랜 이런 이 노력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합의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적인 쟁점, 또 친환경 급식에 대한 쟁점, 뭐 이런 것들이 오랜 정치적인 이런 그 갈등의 과정에서 사실 사회 규범화 되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권은 우리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심판한다. 이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그런 그 합의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많은 먹거리 관련된 정책, 이것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가 해왔던 그런 과정이 제도화되는 과정이고, 제도화되고 나면 더 또 다른 활로가 열릴 것이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은 우리가 주범적으로 옳다고 해도 먹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범적으로 옳다고 해도 옳은 방향으로 한순간에 모든 구조를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또한 합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먹거리 관련 정책은 먹거리와 관련된 이슈 문제를 그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에서 일정하게 균형점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의 수단, 장,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게 좀 자료가 작긴 한데 자료집에 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제가 연구 책임이 돼서 농특위의 전국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기본법의 제정,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추진 체계의 구축,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제가 관계하고 있는 전주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주도 푸드플랜이 2기가 지금 시작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것, 저기 이렇게 4개의 4분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왼쪽에 저쪽 2, 4분면에 위에 있는 저기에 있는 그것들을 놓고 보면 먹거리 돌봄, 먹거리 추진 체계, 이런 과제들이 빼곡히 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 주제 발제의 이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 기본조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사실 그 상위 법률이 있으면
자치법규로 조례를 만들기는 쉽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 전략, 계획을 세우는 상위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먹거리 기본조례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직권조례인데 작년 7월부터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실행이 됐으니 일부 위임조례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2022년 4월 말 기준이긴 한데 그 이후에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제 시군에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되고 있는 여러 시군의 조례 내용을 놓고 보면 기대도 있지만 우려되는 바도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 요약부터 하면 먹거리 기본권 조례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규범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권리장전 수준의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이 조례로 그냥 형식적인 조례로 그치거나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왜 제정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런 목적과 방향을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저는 약칭으로 먹거리 기본조례 이렇게 약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민권적인 입장에서 먹거리가 양적으로 충분히 질적으로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먹거리 기본조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먹거리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있고 그것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지역에서 힘의 균형점에서 이렇게 정책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규범적으로 오르나 이 규범적으로 옳은 방향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최적의 답을 이 기본권 조례에서 찾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먹거리 기본 조례는 적어도 목적과 원칙, 정의, 단체장의 책무,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일장으로서의 총칙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이렇게 군민의 혹은 시민의 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떠한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지 이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2장에 이 내용을 만들고 3장에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추진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 4장에는 이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이 시민사회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그 조사와 평가 이런 참여의 공간까지 저기다가 반영하는 것을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1장 총칙에는 목적을 저렇게 좀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책무를 정하는 겁니다. 권리를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목적에 그 다음에 2장의 기본 원칙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 원칙을 정의하는 이유는 농업농촌 먹거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푸드 플랜이 작동되는 이른바 지역순환 먹거리 순환체계에 대한 내용이 저 원칙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의에 있어서는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먹거리 기본권의 정의, 기본권 보장의 수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정책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현실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쟁점이 있는 내용을 통해 쟁점이 있는 내용의 경우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의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야만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군수와 시장의 이러한 책무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여기다가 명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교육자치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책무 또한 하나의 조례에 동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의 우리 국민의 권리와 역할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이제 먹거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정의하는 조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먹거리 계획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적어도 계획 기간 5년의 종합 계획을 세우고 매년 1년 단위의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단체장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구조라고 하는 이른바 먹거리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먹거리 위원회가 다룰 권한을 분명히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놓을 텐데 단순하게 심의하는 정도로 그치서는 안 된다. 의결 권한을 먹거리 위원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먹거리 위원회 또 구성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적정수, 당연직 또 위촉직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뭐 등등등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선언적으로 경험해 보건데 이른바 농정심의위원회처럼 형식적 대표성을 갖는 이런 거버넌스 기구가 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반면교사를 우리가 놓고 먹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설수기 기구 이른바 먹거리 시민회의를 이 조례에 저는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관리와 협력 뭐 등등 여기에는 뭐 실태조사도 있고요 평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먹거리 기본 조례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먹거리 기본법의 안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으나 왼쪽에 나와 있는 저 투명한 형태의 저 내용이 지금 현재 발의된 먹거리 기본법의 안대로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런 추진 구조입니다. 국가의 먹거리 종합전략, 그리고 국가의 먹거리위원회, 그리고 부처별 먹거리 정책을 이런 총괄, 조정, 통할할 수 있는 별도의 먹거리 특임장관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전국적인 먹거리 시민대표자가 모인 국가 먹거리 시민회의를 만들어서 국회의 역할까지 보완할 수 있는 구조. 저게 먹거리 기본법 안에 추진체계의 이런 그 모식도인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먹거리 기본 조례의 내용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노란색의 구조입니다. 먹거리 기본 조례의 안대로 저렇게 가면 먹거리 기본법의 그런 안의 추진 체계에 이렇게 쌍대의 체계에 맞춰서 이제 적어도 시군 단위의 먹거리 위원회 그리고 시군의 또 먹거리 정책의 이런 그 책임관, 정책관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표 참여 기구 또 시군의 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뭐 등등등이 저렇게 매치가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내용대로 전라북도는 21년도 말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난 한 해 준비를 하고 올해 실행을 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먹거리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광역 단위에서 저렇게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시민사회의 참여의 구조를 먹거리 종합전략을 그런 구조를 만들고 먹거리 종합전략을 세우고 해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의 실험을 전라북도가 해가고 있습니다. 기초 시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전라북도도 실험하고 있지는 않으나 옥천에서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맺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먹거리 종합계획을 왜 세워서 이렇게 쟁점도 많은데
왜 하려고 하느냐? 저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먹거리에 관해서 역량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먹거리 계획을 세우고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느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회복력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여기다 끄집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적으로 먹거리와 관한 역량이 높아진다고 하면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실천하고 추진해가는 모든 성과의 결과 그거는 시민 역량의 강화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국 앞서서 우리가 먹거리에 관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도화 정책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바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해 왔던 현장의 많은 이런 역량을 다시 한번 제도화 정책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거기에서 장을 만들어가고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옥천이 전국적으로 그러한 희망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옥천의 이런 발전과 앞으로의 그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황영무 연구위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주민의 역량,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의 역량이 강화돼야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참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발제는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만들고 계신 송윤석 옥천군의회 의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저는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굉장히 일찍부터 작년 연말부터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들을 모아내지 못했던 과정도 있고 또 옥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좀 분첩되는 과정 속에서 좀 시기가 좀 미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하는 내용 길게 얘기하지 않고 워낙 원칙적인 부분들 앞에서 지금 짚어줬기 때문에 옥천 상황들만 공유하도록 하고 오히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간 단위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먹거리 생산과 관련된 부분, 먹거리의 어떤 원칙, 농업의 다원적 기능들을 활발히 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에서 안착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나마 초기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도 정착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그 위원회라고 하는 농업발전위원회, 옥천군의 농업정책들을 농민들 스스로가 행정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제기 속에서 농업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정책들이 그나마라도 실현될 수 있었고 주체로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성과로 민간 주도로 민간 제기로 일기 푸드 플랜이 완성이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름 속도를 냈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시작했던 학교 급식이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공공급식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옥천 푸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산 농산물 수급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 더 큰 범위의 역할로 옥천 푸드라고 하는 개념과 푸드 플랜 속에서 생산 체계를 이렇게 안정화시켜내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공급 채널과 판매 채널까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일기 푸드 플랜 속에서 나왔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들은 조례로 학교 급식에서부터 공공급식, 옥천 푸드에 대한 생산 지원들 이런 걸로 좀 자리를 잡았고 이게 행정주도로
된 것들이 아니라 민간 단위에서 해왔던 실행 주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기본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드는 내용들이 다들 이렇게 좀 여기저기에 요소에 다 들어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옥천군에서 만드는 먹거리 기본 조례에서는 이 내용들을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기본 원칙들을 좀 짚어내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먹거리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 누구나 언제든지 공급 가능한 취약계층이든 경제적인 나름대로 그 자율적으로 먹고 사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옥천 내에서 만들어보자. 이것들을 법적의 근거를 가지고 체계를 구축을 하는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조례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더불어서 그 옥천 푸드 플랜 2기가 마련이 되는 과정 속에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다 담겨 있어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실행 주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옥천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체계를 더 구체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신화적 플러스 사업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군의 어떤 행정 체계 속에서 작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까지 먹거리 복지를 선언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 구조를 시범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체들을 가지는 활동들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구조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옥천푸드나 옥천푸드 그 공공급식 체계에 대한 그런 지원 조례들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당장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례가 이제 검토되는데 먹거리 기본 조례에서는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는 표준 안에도 얼마든지 담아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옥천에서는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중심의 관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와 전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목적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이거에 대한 표현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한다. 이것들이 결국은 그 농업농촌의 그 지역 활성화와 농산업 그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조의 이제 기본 원칙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이 해야 될 일과 옥천 국민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이게 단순하게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라고 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함께 지역사회가 보듬고 가야 될 그 연결된 고리들을 함께 총망라되는 그런 종합계획으로 수립이 돼야 된다. 이 내용들 담고 있고 또한 먹거리가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처리되는 부분까지 내용을 좀 담아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4조에 보면 이제 군수의 책무로 이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정책적인 거,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거를 총망라된 형태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먹거리 보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제5조의 국민의 권리와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지만 이런 먹거리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스스로들이 그런 권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한 어떤 책무 부분들이 다시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런 생산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역할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제7조의 먹거리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내용들 기본적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안전한 농산물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1년 단위의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이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들을
평가하고 다시 그 수정해서 계획들을 구체화하는 내용들에 대한 권한을 먹거리위원회에다 두는 걸로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옥천에서는 그 전부터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통합지원센터까지 지금 이렇게 체계가 지금 정리된 마당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망라된 형태로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두는 걸로 지금 16조에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먹거리 기본조례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옥천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먹거리 기본조례에서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실행 구조로 가기 위한 그런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또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옥천군 먹거리 선순환 안정기금을 따로 설치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이 초기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원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운영 주체를 만드는 것 또한 큰 숙제였지만 실제 그 원재료를 어떻게 확보해서 공급을 할 거냐가 굉장히 큰 숙제였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 생산 농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그런 그 당장 그 벼를 수매하는 과정 속에서 대금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개월 이렇게 좀 미뤄지더라도 좀 참아내는 경우들도 있었고 지역 농협들이 이후에는 협조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지역 내에 있는 생산 조직들이 많이 결합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해결을 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그 불안한 형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기본적인 농산물이라는 것들은 1년 체계로 이렇게 준비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농산물들이 저장 가능한 것들은 일반 수매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선순환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먹거리 선순환 안정기금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에는 옥천군 친환경 농산물과 옥천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옥천군 먹거리 선순환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금의 설치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뭐 금액은 일정 정도 금액은 이게 이제 그 실제 이제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기금들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는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처럼 소모적인 것들이 아니라 수매해서 이 농산물들이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순환이 되는 재정적인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억으로 시작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 20억도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1, 2년에 걸쳐서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먹거리 기본 조례와 더불어서 그 선순환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기금 설치들을 같이 동시에 살피고 있고 조만간에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옥천군에서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그 인간 주도의 많은 성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마다 뭔가 그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고 내부에서 뭔가 원활한 진행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그런 내부 혼란들을 겪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원인들을 지금 이제 옥천이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온전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지역자치, 주민자치, 자치의 형편들이 좀 같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행정과 민간 단위가 거버넌스 형태로, 민간 협치 형태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안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옥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좀 원활치는 않다. 전 분야에서 원활치는 않은 부분들이 있고 몇몇 단위에서는 민간 단위에서
관심들이 많고 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력에 의해서 뭔가 그 선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고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 단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줌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건데 반복적으로 매 시기가 됐을 때 반복적으로 이런 갈등들이 이제 노골화되는 부분들 뭔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진통을 겪는 부분들은 전 분야에 있어 그런 협치의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여론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동시에 옥천군이라고 하는 지역 지자체가 옥천군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가 좀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런 기본 틀이 만들어지고 행정과 항상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같이 건사하는 것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렇게 좀 맞춰보고 많은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앞으로 2부에서 토론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먹거리 선순환 안정기금 조례에 관해서도 송윤석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 송윤석 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그 일부 주제 발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2부 토론 시간에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두 분 발제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2부 토론의 시간에서 또 알찬 토론으로 또 우리가 기부권 조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런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45분이죠. 45분이라고 치고 55분에 이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